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드는 계절. 여름철 피서명소로 유명한 인제군 방태산의 아침가리 계곡은 가을이면 숨은 단풍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계곡 트레킹을 떠나봅니다. 요즘 강릉은 제3회 강릉 국제영화제의 열기로 뜨거운데요. 레드카펫을 시작으로 김동호 이사장과 함께 그동안 영화제가 걸어온 역사를 만나보고 배우 안성기 씨와 K무비의 매력과 저력을 동시에 만나봅니다. 원주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옛 동네 원인동. 이곳에 도시재생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최민희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며 마을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민희 대표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네? 혹시 해마다 이맘때면 정선 민둥산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은빛으로 물들인 이것 하면은 억새죠. 네. 억새. 가을은 정말 단풍도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지만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바람에 물결치는 이 억새를 바라보는 것도 정말 힐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억새 군락지를 찾고 계신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억새에도 꽃말이 있다는 사실이요? 아니 억새는 그냥 풀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꽃말이 있군요. 억새에도 꽃말이 예. 있다고 합니다. 억새의 꽃말은요, 친절 그리고 활력인데요. 우리 지역의 소식 그리고 이웃의 소식들을 친절하고 활기차게 전해드리는 방송이 저희 생방송 강원 365죠.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저녁 소식들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더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춘천에서 온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해마다 가을이 짧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심지어 아직 단풍 구경을 하지도 못했는데 설악산에 첫 눈이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풍 구경을 하기도 전에 단풍이 다 져버릴까 봐 막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조바심을 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진짜 단풍을 아직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이 가을이 끝나간다는 그 생각에 진짜 조바심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김진아 리포터가 대신해서 단풍놀이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오, 그렇다면은 저도 화면을 통해서 랜선 단풍놀이를 즐겨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자, 인제군 방태산에 아침가리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트레킹의 명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름 트레킹의 명소 중에 명소거든요. 특히 가을에도 또 새로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그곳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모습일지 김진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단풍놀이는 없었다. 사람 한 명 마주치지 않는 오지에서 속세와 완전히 단절돼 즐기는 계곡 트레킹. 울퉁불퉁 산길도 걷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도 건너고 그러다 틈틈이 마주치는 고운 단풍과 그림 같은 풍경은 대충 찍어도 하나같이 작품.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인제 아침가리 계곡으로 한정판 단풍놀이 출발! 가을이 한껏 무르익은 10월. 특별한 단풍놀이를 위해 찾은 이곳은 인제군 기림면의 아침가리 계곡입니다. 아침가리란 인제군 방태산 기슭에 위치한 산마을의 지명으로 아침에만 겨우 밭을 갈 수 있을 만큼 해가 잠시 비쳤다 금세 져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도 피해간다는 첩첩산 중 그 덕분에 여전히 맑고 울창한 원시림이 특징이죠. 오늘 트레킹 기대되는데요.
네, 보통 아침가리 트레킹 코스 많이 오시면 이쪽 방동약수에서 시작해서 숲길을 따라 쭉 올라가서 이 조경교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코스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경교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트레킹하는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6km 거리를 내려와야지 되는데 그 오솔길 따라 갔다 보면 길이 끊어져요. 그러면 부득이 물을 빠지면서 건너가야지 되는데 총 14번을 빠져야지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8월에 특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싸늘하다. 이렇게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단풍 구경하는 거는 또 처음인데요. 계곡 물도 정말 맑고요. 정말 이 속이 훤히 보이고 하늘을 보면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이 또 보이고 저 정말 호강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치? 와, 했다. 난생 처음 도전하는 계곡 트레킹에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 김진아 리포터.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코스라서 보드라운 흙길보다는 큼직큼직한 바위길이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얼마 못 가 끊기면 이렇게 두 발을 적실 각오를 하고 계곡을 건너야 하죠. 요즘 물이 찰 텐데 괜찮겠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차가운데요. 이거 지금 차가운 게 아닌데요. 이거는 그냥 이거 저 못하겠는데요. 와, 이거 진짜 저 엄살 부리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야,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정말 물이 차갑다 못해 뜨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신에게는 아직 13번의 계곡이 남아 있습니다. 익숙해져야만 하는 냉장고 계곡물. 냉수 찜질한다 생각하자고요. 운동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등산보다. 그리고 등산은 이렇게 길이 평탄하게 나 있는데 여긴 정말 내가 개척해서 나아가는 느낌? 쉽지 않은 길이지만 헤쳐나갈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무야호! 그만큼 즐겁다는 거지.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데요. 드디어 이제 전화가 안 돼. 근데 저희 이제 그러면 진짜 저도 못하는 상황인가요? 이곳 아침가리 계곡은 절반 이상의 구간에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다는 사실. 요즘 웬만해선 경험하기 힘든 문명과의 단절을 이곳에선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도 난을 피해 편히 살 수 있는 길지로서 이 지역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침가리 마을, 일명 조경동에는 한때 수백 명의 화전민이 모여 산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두어 가구만 남아있는 상황. 옛 조경동의 이야기는 이 나무만이 기억하고 있겠죠. 대자연이 품어주는 요새, 아침가리 계곡에 어느새 적응한 김진아 리포터. 이젠 익숙하게 계곡물도 만지고 여유롭게 풍경도 즐깁니다. 진아 씨, 신선놀음 하다가 도끼자루 썩어요. 아직 갈 길이 머니 서두릅시다. 여긴 중간에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요. 두세시면 해가 쨍쨍 떠있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해가 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는 다 죽어. 제발 살아서 나가주세요. 에이, 이젠 신발 벗고 신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저도 몰라. 그냥 가는 거야. 어두워지기 전에 출구에 도착해야 합니다. 빨리 갑시다. 헛들, 헛들. 수영장에서 신는 아쿠아 슈즈나 아니면 그런 구멍 송송 뚫린 슬리퍼, 샌들 이런 거 신고 오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틱까지 넣으시고요. 더없이 맑고 투명한 계곡물.
아름답지만 계절이 계절인지라 입수하기엔 상당히 차가운데요. 이게 나름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종을 풀어주는 방법 중에 얼음장처럼 이 종아리를 계속 샤워기로 쐬어주면 부종이 풀리거든요. 그게 진짜 꿀팁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다리 아플 때쯤 계곡물 들어가서 부종 풀어주고 또 다리 아플 때쯤 차가운 걸로 얼음 찜질해주고 이러니까 뭔가 거의 다 와갔는데도 다리가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사실 아침가리 계곡 탐방로는 관광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등산로가 아닙니다.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수놓은 발자국으로 완성된 코스. 오솔길이 끊겨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는 앞서간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메어놓은 이정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서 계곡을 건너갔구나. 나 홀로 트레킹이지만 혼자가 아닌 기분. 이거를 밟고 이거를 잡고 일면식도 없는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물려주는 최적의 경로. 그렇게 경험을 이어받아 걷다 보니 마침내 5시간 만에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와, 성공이다! 계곡물을 보면서 단풍도 볼 수 있고 정말 눈과 귀가 이제 함께 호강할 수 있는 그런 코스였고요. 다리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개운한 느낌? 정신도 맑아지고 다리도 별로 아프지 않고 하지만 조금 체력적으로는 힘은 듭니다. 11월 달부터는 이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31일 전까지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 단풍과 계곡 입수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 하지만 무모했기에 가능했던 색다른 단풍놀이. 지루한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고 싶다면 조금은 용기를 내보셔도 좋겠죠. 모두 안전하고 특별한 가을 보내세요. 진짜 김진아 리포터가 극한의 트레킹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계곡물을 14번 건너잖아요. 중간에 이제 신발도 안 벗더라고요. 더불어서 뭐 절벽 같은 바위도 막 거의 기어오르다시피 하고. 근데 막상 도착해서는요, 정말 큰 성취감을 얻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예. 또 아침가리 계곡이요. 워낙 맑고 깨끗해서 열목어 또 얼음치와 같은 희귀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너도 나도 이 청정 자연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제작진분들이 촬영하는 내내 쓰레기 한 점을 보지를 못했다고 해요. 네. 계속해서 이 환경이 쭉 지켜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가을철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특히 산불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11월 1일부터 입산 통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다녀오셔야 할 텐데 혹시라도 트레킹을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몸도 건강하게 그리고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면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내에서 가장 핫한 곳을 꼽으라면 지금 이 강릉을 꼽을 수 있겠죠? 강릉이요. 네. 뭐 말해 뭐합니까? 이 강릉 하면요, 진짜 영화제의 정말 메카다. 네. 이런 기분이 들게끔 자리매김했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이요. 턴 더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책장 넘기듯 뒤로 하고 네. 새로운 삶으로 도약을 하자라는 의미인데요. 그 뜨거운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해로 3번째를 맞는 강릉국제영화제가 또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42개 나라, 116편의 영화 상영에 다양한 부대 행사까지 오는 31일까지 강릉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쎄한 느낌은 뭐죠? 게다가 왠지 익숙한 이 실루엣은? 아니 호준 씨, 네,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아니, 오늘 영화계의 거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있는 날인데 리포터계의 거성, 이 호준이가 그냥 입고 오면 되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입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올가을 영화로 물들고 있는 강릉국제영화제를 소개합니다.
많은 관객들이 영화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요즘, 영화제가 반가운 건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목, 살아있는 역사, 김동호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 강릉국제영화제가 네. 누구보다 이사장님께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 고향이 그 강원도 홍천이고, 그래서 뭐 지역은 좀 다르지만 같은 강원도 내에서 고향에서 개최된다는 뜻에서 부산영화제보다 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관객과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지침을 준수하면서 거리두기, 좌석 기간기 이런 원칙 속에서 아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상태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시민들이나 관객들을 위해서 영화제가 영화를 통해서 삶의 그런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좋은 영화들을 골라오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도 너무 즐거우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설레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개막작이 상영된다고 하는데, 여기 뭐 볼 게 많네요. 저 기념품 샵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왔으면 또 기념품 하나는 챙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념품 좀 사려고요. 굿즈 네. 이쁜 게 많네. 네, 이건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펜이고 네. 이번에 그 신선미 작가님이라고 동양화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 포스터와 이 포스터 그림을 제작하셨고 그분 포스터에서 딴 그림입니다. 제가 왔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하나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좀 나으려나? 네. 피디님 뭐 사실 거예요? 사주실 거예요? 피디님 이거 해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최초의 영사기. 괜찮죠? 좋습니다. 네, 좋죠. 요거 두 개 얼마예요? 네, 14,000원입니다. 14,000원. 카드 되나요? 네, 됩니다. 되네. 네, 14,000원입니다. 네. 이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영화제에 왔으니까 이런 굿즈 꼭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강릉국제영화제 내 마음속의 저장. 좋아요. 오늘 개막식은 강릉이 촬영지이자 올해 개봉 20주년을 맞은 영화 봄날은 간다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강릉의 모습을 디지털화한 영상을 배경으로 강릉 뮤지션들로 구성된 밴드 모던 강릉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여기 참석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그 강릉 청년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또 개막식에 초대를 해주셔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강릉에 이런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고향 강릉에서 이런 멋있는 영화제가 개최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많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계를 넘어 한국 역사의 중심에 이분이 계십니다. 바로 국민배우 안성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합니다. 네, 선생님 먼저 강릉을 방문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릉은 올 때마다 너무 좋죠. 여기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외갓집도 있었고 이래서 강릉 오면은 진짜 저 친정집 가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옵니다. 배우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을 때 영화도시 강릉의 매력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이곳이 이제 문양 아닙니까? 문양의 도시 강릉이니까 예술을 예전부터 그러니까 많이 사랑을 했고, 그러니까 배우의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거기다 우리 바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여기 강릉 커피 향이 늘 이렇게 나는데 그 이제 커피도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보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방송에 안 되겠지만 저도 사실 커피하면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선생님 지금 2000년대 초반 천만 관객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정말 그야말로 K무비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께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예, 뭐 너무나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 같은 걸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그만큼 이 만드는 사람들도 사실 열심히 해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굉장히 모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뚫고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릉국제영화제가 올해로 3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화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는지? 글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영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전부 그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강릉도 그 어떤 문학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3회째지만은 그런 것을 잘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를 딛고 영화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강릉 시민과 강원도민들은 물론 국내외 영화 팬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작년엔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영화제가요. 올해는요, 뭐 부대 행사도 많이 늘리고요. 네. 영화관까지 그 개수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영화제다운 영화제로 거듭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단순히 영화 관람을 넘어서요. 영화를 배우고 또 네. 영화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내 네. 곳곳에서 펼쳐진다고 하죠. 자, 지금 강릉은요, 진짜 뭐 영화인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3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많은 사랑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100년의 기다림, 7만 홍천 군민의 염원. 홍천 용문간 홍천선 광역철도가 이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홍천 용문간 광역철도. 청량리에서 양평을 지나 홍천까지 수도권을 잇는 가장 편리한 길. 건강놀이터 홍천으로 초대하는 가장 빠른 길. 1조 5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와 13,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홍천선 광역철도. 강원도의 새로운 희망. 교통의 중심지. 홍천 용문간 홍천선 광역철도. 홍천 용문간 홍천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춘천 MBC가 응원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여수로 떠나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 용석 씨는 탈모에 대해서 별로 고민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탈모요? 네. 탈모. 일단은 뭐 많은 고민이 되죠. 특히 가을철에는 많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머리카락 그 굵기도 많이 좀 얇아지는 것 같아서 끝까지 좀 신경을 써야겠죠. 신경 쓰고 계신 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가을이 되면 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그 예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무도 없지. 아무도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만의 고민인데 이게 여기가 해결할 수 있나? 이쪽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게 돼. 아무도 없지. 어디 가세요? 아이씨, 여기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나도 나만의 비밀이 있다고. 따라오지 마요. 이쪽으로 갈 거야.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중년 남성들의 최대 고민 탈모. 특히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 탈모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데
소중한 한올을 지켜라. 모자람 없는 탈모 예방법 지금 소개합니다.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찾은 곳은 한줄기에 내 머리를 지켜줄 곳 여기구만. 모발. 가자.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피 모발 관리하는 거. 네, 처음이시죠? 네네네. 바쁘라. 여기 차트 앞장만 일단 작성하셔야 돼요. 네네. 본인이 해당 사항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꼼꼼하게 본인의 모발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양성화 리포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오늘은 촬영 아니야. 진짜로 제가 오늘 이번에 제 모발을 좀 지키고 싶습니다. 최근에 모래 숫자가 실제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촬영 삼아 오긴 했지만 오늘은 제대로 상담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다 포함이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이거. 방송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양성화 리포터. 하지만 과도한 염색과 스프레이 사용으로 모발은 지칠 대로 지쳤다. 과연 그의 모발 상태는? 일단은 이제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네. 사실 최근에 네. 머리 탈색을 좀 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모발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 그리고 탈모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진행이 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흰머리가 좀 제가 많아서 염색을 해서 좀 오래됐어요. 지난 날을 고해성사하듯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의 탈모 고민. 일단 두피 상태부터 진단해 볼까요? 이쪽은 이제 탈모가 진행되지 않은 고민이 원래 상태. 여기가 네. 제 뒤쪽.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부위예요. 네.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이제 이 한 모낭에 이거 실제로 드린 말씀이에요. 모낭에 두세 개씩 있고 모발 두께도 굵은데 이쪽 같은 경우는 한 모낭에 이거는 모내기 다 끝낸 다음에 논두렁 느낌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건강한 두피와 확연히 차이나는 탈모 두피. 설마하며 외면했던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양성화 리포터. 힘내요. 마지막 그대로 붙어있어. 안돼. 내 머리들 잘 붙어있어야 돼. MC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자 부분에 살짝 조금 골든타임이 살짝 조금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시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특히나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두피의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두피 건강을 악화시켜 탈모로 이어지기 쉬운데 탈모 예방을 위해 여러분도 자가 진단법으로 두피 상태를 확인하세요. 여름에 비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남성 호르몬이 인체에 효소와 결합하게 되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 호르몬이 이제 모발을 가늘어지게 만들고 탈모량을 늘릴 수 있어요. 네. 이제 후회는 그만. 더 늦기 전에 관리가 시급합니다. 목이랑 어깨 뭉친 것도 두피랑 관계가 있습니까? 네, 관계 있죠. 왜냐면 혈액순환 방해시키기 때문에 목이랑 어깨는 계속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도. 탈모를 예방하는 그 첫 단계,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라. 처음에 들어가는 단계는 스케일링 단계예요. 이제 두피 모공에 쌓여있는 미크로비를 닦아내는 작업인데 멘톨 성분이 있어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홈 스케일링 방법. 모발 성장에 효과가 있는 천연 재료들을 이용하면 건강한 두피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로마 테라피로 달아오른 두피를 진정시키기. 모공을 충분히 열어준 후 두피 속 노폐물을 씻어주면 되는데요. 머리가 난다. 머리가 올라온다. 모공이 열린다. 솜털이 난다. 머리카락이 올라온다. 하나의 모낭에 머리카락이 3개씩 난다. 집에서 샴푸를 하게 되면 시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급하게 쑥쑥 하는 건 오히려 더. 그죠. 근데 일반 샴푸 같은 경우에는 빨리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그 화학 성분 때문에 빨리 헹궈주시는 게 좋은데 전문 샴푸 사용하셨을 때에는 그래도 많이 롤링 하신 다음에 두피 지압도 살짝 해주시고 그다음에 2, 3분 정도는 꼭 방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올바른 샴푸 선택은 건강한 모발을 지키는 데 필수. 탈모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샴푸법도 꼭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드라이 방법은 모발이 끊어지거나 두피가 상할 수 있으니 세심하게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은 관리하기 나름. 작은 습관만 바꿔준다면 풍성한 모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발 관리 꿀팁 대방출!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로 관리 잘할게요. 쑥대 머리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지압을 좀 해가면서 목도 좀 풀고 머리카락도 지압을 해가면서 하늘을 잘 지켜가겠어. 소중한 머리카락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자. 개운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탈모. 더 늦기 전에 관리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모자람 없는 관리로 자신감 넘치는 오늘을 보내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놀이터에 가서 마음껏 뛰는 거 싶습니다. 강원 365 좋아요. 자,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네.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는다. 상당히 좀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주인공의 모습인지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볕 좋은 가을날. 사람들의 삶의 풍경들이 담긴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요, 원주의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원인동의 골목길인데요. 세상의 시간과는 달리 느리게만 흐르는 원인동의 시간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나는 요즘 옛것들이 주는 이런 편안함이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버려지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또 재개발로 인해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이 마을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주인공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빈티지하고 예쁜데요? 예쁘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 카페가 뭔가 이 마을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 마을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찾아왔네요. 눈웃음이 예쁜 오늘의 주인공 최민희 씨입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왔으니 차 한 잔 마실까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2층 창가에 앉으니 온기 가득한 원인동의 풍경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이 원인동이 이렇게 예쁜 마을인 줄 몰랐거든요. 지금 이 카페 2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제가 이 가게를 이 2층 뷰 때문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게 지붕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예쁘게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억하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나오자마자 느낀 게 일반 카페랑 뭔가 다르구나. 이 빨대랑 손수건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환경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빨대를 대신해서 다회용 빨대인 스테인리스 빨대를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 번 쓸 수 있는 손수건의 형태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가젤수건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친환경은 불편하다는 등식이 공식처럼 존재하는 세상에서 미니 씨는 작은 불편을 감수하며 실천하는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가제품 수건을 직접 삶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이런 걸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환경이 나빠진 데에는 사람들이 편리한 삶을 위해서 개발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돌릴 수는 없지만 환경이 파괴되는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조금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은 그런 것들이 줄어들겠구나. 작은 불편이 주는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시원해요.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서 이 버려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카페에서 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동네들이 없어지는 것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쓸 수 있는 가구인데도 그거를 이제 버리시고 이사를 가시는 경우들도 많고 또 친한 어른들이 이사를 가실 때 그거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뭐 리사이클링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버려지는 팔레트를 가지고 동네를 꾸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식의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니 씨는 오랫동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원인동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었는데요. 그 기억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원주 창의문화도시와 함께 진행한 36.5도시 프로젝트 리리리였습니다. 동네를 떠나면서 주민들이 남기고 간 가구들을 리폼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었죠. 실제로 그녀의 카페엔 재활용을 통해 만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카페로 한 남성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익숙한 듯 문 옆에 비치되어 있는 텀블러를 골라 주문대로 향하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네, 커피 한 잔. 따뜻한 거 찬 거 어떤 걸로 드릴까요? 찬 거 주세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네. 이곳에서는 손님들이 원하면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테이크아웃 할 때도 텀블러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 텀블러를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귀찮은 일 아닌가요?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에 동참한다는 거 그 마음이 조금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와닿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는 뭐 남한테 알리진 않고요. 저라도 이렇게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의미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의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티나지 않게 스며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원인동입니다. 제주 많은 미니 씨. 손님들이 뜸한 시간을 이용해 작업이 한창입니다. 유리 커터기로 유리병을 자르더니 아예 조각을 내버리는데요. 도대체 멀쩡한 유리병은 왜 깨트리는 걸까요? 아니 우리 대표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갑자기 이 빔 유리병을 마구막 깨시던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카페에서 사용되고 있는 탄산수유 유리병인데요. 이런 것들도 그냥 버려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업사이클링으로 재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빈 유리병을 깨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깨진 상태에서 날카롭고 위험하지만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한번 거치면은 부드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요. 깨진 유리 조각들을 전자레인지용 미니 가마에 넣어서 20여 분 이상 돌려줍니다. 이렇게 유리병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들을 거치고 나면 짜잔! 우와! 아니 너무 예쁜데요? 이게 버려진 유리 조각이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그렇죠. 이게 좀 평평해지고 그리고 날카로운 부분도 없어지고 이렇게 가공 처리가 1차적으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 가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유리 조각들이 과연 무엇으로 변신을 할지 내심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가공된 유리에 구멍을 뚫어서 인센스 스틱을 꽂으니 요즘 인싸 언니들 방에는 하나씩 있다는 인센스 홀더로 변신을 했네요.
버려질 뻔했던 이 유리 조각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멋진 인센스 홀더로 변신을 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또 대표님의 손을 거쳐서 멋지게 재탄생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또 사연이 담긴 책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디 있어요? 그 책장은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 보이는 저 책장이 특별한 사연을 담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좀 놀랐습니다. 저희 카페 단골이셨던 할머니가 이사를 가시면서 제가 그 집에서 들어가서 필요한 가구들을 조금 꺼내서 그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리폼을 해서 만든 책장이에요. 그럼 원래 책장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뭐 장식장 같은 거? 뭐 신발장 얘기도 나온 적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저거는 장롱 서랍으로 만들었어요. 서랍이요? 네. 서랍이요? 네네, 이렇게 당기는 서랍. 네. 네네네. 그녀가 몸담고 있는 원인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 많은 이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며 민희 씨는 오늘도 버려지는 것들에 작은 관심을 갖고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민희 씨가 마을을 위해 기획하고 있는 일이 또 있는데요. 바로 11월에 있을 마을 축제에서 해설사 역할을 자청한 일입니다. 일명 도슨트 투어. 마을 골목골목을 안내하며 원인동의 아름다움을 손님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동네가 저 어릴 때 자랐던 동네랑 굉장히 비슷해요. 옆집 사람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길 가다가도 어른이 보이면 인사를 했던 그런 것들이랑 나지막한 집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서 정을 붙여다 보니까 이웃 주민분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마을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이 원인동 일대에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관심이 새로움에 몰두하는 지금. 낡고 버려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최민희 대표. 그녀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래된 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래되었지만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쓸모가 있는. 그렇죠. 네, 최민희 씨는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원인동만의 아름다움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고 싶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진짜 손재주가 너무 좋으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오늘은 오늘 주인공께서 했던 리리리 프로젝트 한 가지만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요, 지역 콘텐츠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1월 4일부터 6일까지죠. 원인동 일대에서는요, 전시와 마켓 등 네. 마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최민희 씨는 마을 안내를 맡으셨거든요. 골목골목을 다니시면서 원일동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단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아래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를 해주신 후에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원인동 마을 투어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지훈맘님께서 주셨어요. 올해 단풍놀이는 한탄강 출렁다리에서 즐길 예정인데 이제 인제에 있는 아침가리 계곡은 오지 같은 느낌이 나고 깨끗해 보여서 내년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요즘 단풍놀이도 못 가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보내고 있어요. 마스크 벗는 날에 단풍 구경 가고 싶어요.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자, 레린님께서 네. 요즘 뷰라고 하면 강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자연 풍경이 많은데 전깃줄이랑 옛 집들이 보이는 어쩌면 우리 옆에 있는 친근한 저 뷰가 더 예쁩니다 하셨습니다. 네, 모두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